안녕하세요. 1년 전 결혼한 경기도 남부에 살고 있는 새댁이에요. 저는 나이가 어리지만 회사에서 일 처리를 잘하기로 소문이 나서 진급이 동기들보다 빨랐고요. 지금은 연차에 비해 연봉이 꽤 높은 편입니다. 연봉은 4천 정도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남는 시간이 아까워 집에 오면 컴퓨터로 부업을 했고 그 수익이 월 200 정도였거든요. 꽤 벌었기에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은 저축했어요. 남편과 결혼할 때쯤엔 저 혼자 모은 순수 자금이 한 2억 정도 되었었죠. 제가 이렇게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건 다 저희 친정 덕분이에요. 결혼하기 전까지 친정에서 살며 대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녔는데 제가 어느 정도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집에 생활비를 50만 원 정도 드리려 하자 엄마가 한사코 거절하셨어요. 딸내미가 힘들게 번 돈인데 그 돈 모아 제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나중에 결혼할 때 가져가라고 하셨죠. 저희 집은 지금은 평범한 경제 수준에 속하는 축이에요. 아버지는 인쇄소에서 30년 일하셨고 엄마는 평생 전업주부를 하셨죠. 저희 가족은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화목한 편이에요. 친정아빠는 가부장적인 면이 전혀 없으셔서 일 안 하시고 집에 계실 땐 친구분들도 잘 안 만나시고 저희 남매들과 항상 시간을 보내셨어요. 전국 지도를 닳도록 보시며 우리 가족 여행할 곳을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시간이 날 때마다 저희에게 더 많은 세상을 보여주시려 노력하신 자상하기로는 최고인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 저희 남매 모두 어렸던 시절에 한번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떼먹혀 엄청 고생했던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음에도 저희 남매들에게 전혀 티내지 않고 당신들께서 희생하시며 묵묵히 저희를 키워주셨어요. 저희 앞에서 돈 때문에 싸우는 모습 보이신 적도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지금 생각하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심각하게 쪼들렸을 시기에는 저희 남매에게만 밥을 해주시며 친정 엄마와 아빠는 배부르시다고 안 드시곤 저희 모두 잠들었을 때 근처 두부공장에서 받아온 비지를 김치에 비벼 드시며 배를 채우시는 걸 봤어요. 그때 저는 중학생 때였는데 그 모습을 보고 몰래 하염없이 울었네요. 그럼에도 저희한테는 늘 웃어주시고 드넓은 가슴으로 안아주셨어요.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응원도 해주셨고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저와 제 동생들도 비교적 바르게 자라났어요. 어려웠던 형편은 점점 나아졌고 어느 정도 평범한 수준이 되었죠. 저희 남매들도 모두 제 앞가림들 잘 해갔고 저도 그렇게 알뜰살뜰 돈 모아가며 직장 생활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연애하고 결혼하게 된 거였어요. 결혼 전 미스였을 시절 제가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엄마, 나 좀만 더 있으면 모은 돈이 2억 정도 될 것 같아. 이렇게 버는 족족 다 모을 수 있었던 건 다 엄마 아빠 덕분이야. 나 생활비도 한 푼 못 내게 하고 직장 다니게 해주셨잖아. 친구들은 월세다, 생필품비다, 뭐다 해서 한 달에 100씩은 나가는데 너무 고마워. 고맙긴. 니들 장성해서 기특하게들 제 앞가림 하는 거 바로 옆에서 지켜보게 해줘서 내가 더 고마워. 이게 내 행복이다. 엄마, 나 집에 1억 드리고 싶어. 지금 이 집 팔고 돈 보태서 우리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면 안 될까? 얘는 그리고 너희 어차피 몇 년 안에 다 독립할 텐데 그 큰 집에서 네 아빠랑 둘이 살아서 뭐해. 됐어. 엄마는 한사코 거절하셨어요. 저는 미안한 마음에 그럼 뭐라도 선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죠. 그래서 친정집에 드렸던 게 모 브랜드의 560만 원 정도짜리 안마의자였어요. 안마의자가 배송 오던 날 엄마 아빠가 눈이 휘둥그레 하시며 저에게 미안하게 이런 걸 왜 사냐고 하시더니 한번 앉아보시곤 왕이 된 기분이라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번갈아 앉아보시며 사진 좀 찍어달라 하시곤 스마트폰으로 해맑게 사진을 찍으셔선 바로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으시더라고요. 우리 큰애가 사준 안마의자라고 써놓으시고요. 얼마나 행복해 하시던지 제가 다 뿌듯했었죠. 엄마는 허리가 안 좋으시고 아빠는 목 디스크가 있으셨는데 안마의자로 도움받아 많이 호전되셨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아무튼 안마 의자에 대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전 남편과 1년 반 정도 연애했고 바로 결혼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6살이 많아 남편 쪽에서 저희 결혼을 재촉하셨죠. 저는 급하진 않았는데 말이에요. 어느 날 남편과 데이트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더니 저를 바꿔보라고 하시대요. 받았더니 다짜고짜 예, 결혼할 생각이 없으면 우리 아들 놔줘. 나이는 차가는데 이러다 헤어지면 우리 아들 평생 노총각으로 살다 죽을 수도 있잖니. 그럼 네가 책임질 거냐?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아니 엄마 무례하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며 급히 전화를 끊었던 일이 있네요. 시어머니는 정말 말을 거르지 않고 막 하시는 분이셨어요. 당신 말로는 본인이 시원시원하고 뒤끝없다. 애둘러 돌려 말하는 것보단 당신처럼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솔직한 거라며 상처 주실 법한 말씀을 많이 하시곤 했죠. 그 전화는 정말 황당한 에피소드였어요. 이대로 이 집에 들어가면 시집살이 하는 거 아닌가 싶은 걱정도 들었지만 남편이 절대 그럴 일 없게 해주겠다며 호언장담했고 시어머니만 빼면 시아버지는 좀 무난하신 편이라 완벽한 시댁이 어디 있겠어 하며 결혼했었어요. 남편네 집은 저희 집보다는 여유 있는 편입니다. 시부모님이 동네에서 잘 나가는 문구점을 20년 동안 하셨는데 순수익 월 600에서 700 정도 된다고 하셔요. 저희 결혼할 때는 2억을 지원해 주셨어요. 남편은 공부하는 시간이 길었기에 모은 돈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모은 2억으로 결혼 자금에 보탰죠. 저희는 그렇게 합친 4억으로 20평대의 신축 빌라를 자가로 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자꾸 우리가 사준 집, 우리가 해준 신혼집 이러시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시댁에서 돈을 보태주신 건 맞지만 제 돈도 반 들어가 있는데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어찌 친정은 돈을 한 푼도 안 주실 수가 있니? 하시며 비아냥거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보태주신 건 감사하지만 저도 딱 반만큼 돈 되어 이 집 사게 됐는걸요. 그리고 제가 돈 모은 건 다 친정 덕분이에요. 친정에서 보태주신 거나 다름없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른한테 꼬박꼬박 말대꾸한다며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틈만 나면 전화하셔선 친정 부모님 요즘은 뭐 하시냐, 친정엄마는 어디 마트에서 일도 안 하시고 노시냐, 정하실 거 없으면 우리 문구사 와서 알바나 하시라 해라 등 기분 거슬릴 법한 말씀을 자주 하셨죠. 저는 처음엔 상냥히 웃으며 대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분이 나빠져서 저도 퉁명스럽게 받아치곤 했어요. 그런 시어머니에 대해 남편도 미안해하고 있었죠. 본인 엄마가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고 자영업하시며 성격이 더 세지셨다며 이해해달라고 했지만 저희 부모님이랑 너무 정반대라 솔직히 이해할래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찌 그렇게 상대방을 배려 안 하실 수가 있는지. 아무튼 그런 시댁 때문에 은근히 신경 쓰이며 고달프다면 고달픈 신혼생활 중이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일을 하시다가 허리를 삐끗하셨대요. 그래서 그 주 남편이랑 시댁에 찾아가 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워서 저희를 맞이하셨어요. 그러시며 저더러 시댁 청소 좀 하라며 청소기랑 걸레 있는 곳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도와드리려고는 했지만 먼저 그렇게 당연한 듯 말씀하시니 기분이 좀 불쾌한 건 사실이었죠. 남편이 한다고 일어나니까 됐다며 저를 꼭 집어 시키시더라고요. 분란 만들기 싫어 일단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시더니 아니 먼지가 저 구석에 있는데 청소기 툴을 바꿔가며 청소를 해야지. 친정엄마가 그런 스타일로 청소하시니? 하시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또 우리 친정엄마 까내리시는 것 같아서요. 사부인이라는 존칭도 무시하시고요. 어머님은 멈추지 않고 저희 친정엄마가 평생 전업하셨다면서 딸한테 살림도 제대로 못 가르치시고 보내셨다며 중얼중얼 막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색하며 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대번 입을 다무시며 아니다 하시고 남편도 저 대신 뭐라 한 소리 하길래 그냥 참았죠. 어머님이 이윽고
에구구, 이럴 때 안마의자나 있으면 시원하게 안마 받고 좋을 텐데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그러고 보니 장모님이 안마의자 쓰시고 허리 좀 나아지셨잖아. 우리 처가댁에 있는 안마의자 그거 얼마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3년 전에 한 560만 원 정도 주고 사드렸는데 지금은 가격이 더 올랐다고 하더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께서 눈을 번쩍 뜨시며 뭐? 안마의자를 사드려? 하시더라고요. 네, 결혼하기 전에 제가 모은 돈으로 안마의자 사드렸어요. 네 친정의 말이냐? 우리 아들이랑 사귀고 있을 때? 네, 왜 그러세요? 아니, 연애할 때면 결혼 얘기도 오가고 그랬을 텐데 네 시댁은 영 생각도 안 나든? 네? 아니, 그때는 결혼도 하기 전이었잖아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리 큰 돈 쓰기 전에 남자친구 쪽 부모님하고 상의는 하고 사드렸어야지. 하시며 연애 때의 저도 엄밀히 이 집안 며느리였다며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친정어머니는 전업주부라 몸도 편하실 텐데 안마의자가 왜 필요하냐며 일하고 있는 본인한테 더 유용하게 쓰일 거라며 궁시렁거리시더라고요. 그러시며 이어 말씀하셨어요. 네 친정부모님 안마의자 지금도 쓰시냐? 안마의자요? 가끔 쓰시는 것 같던데요. 따지고 보면 너는 그때 우리한테도 안마의자를 사줬어야 했다. 그런데 홀랑 네 친정에만 사드렸으니 잘못한 거 맞지. 안마의자 진짜 필요한 우리한테 그거 다시 갖다 다오. 네 시아버지랑 나랑 뼈 빠지게 일하잖냐. 그렇게 일한 돈으로 신혼집 사라고 돈도 줬고.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그걸 시댁에 갖다 놓으라고요? 그래, 네가 너무 이기적이다. 친정에만 어떻게 사드려? 저희 친정에는 그럼 뭐라고 하고 그걸 도로 가져오나요? 제 입장이 너무 난처한데요, 어머님? 시어머니 일하시느라 몸 삭으셨다고 하면 전업인 사부인이 다 이해하실 거다. 듣고 있던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다가 말하더라고요. 아니 엄마. 필요하면 우리가 사드릴게요. 그걸 어떻게 처가댁에서 도로 갖고 와. 우리 보너스 남은 거 한 200 정도 있잖아? 맞춰서 사드릴게. 요즘 저렴해도 성능 좋은 거 많아. 아니, 얘. 가격이 무슨 상관이야. 내 거는 100이든 200이든 중고든 상관없어. 나는 그냥 몸이 안 좋아서 안마의자가 필요한 거라고. 어머님, 정말 안마가 필요하신 거죠? 다른 이유는 없으시고요. 그래, 집에서 노시는 분이 무슨 안마의자를 쓰시니? 혹시라도 나중에 너희 친정엄마가 일하시게 되면 그때 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짜리든 사드려라. 내 아무 말 안 할 테니. 하시더니 호호호 웃으시더라고요. 남편이 그런 시어머니를 말렸지만 저는 알겠다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친정에 전화 드렸어요. 안마의자 가져가야 한다고. 친정엄마가 놀라셔서 자초지종을 물으셨지만 저는 도저히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친정엄마를 무시하시는 발언을 하셨다는 걸 아시면 당신의 기분이 상하신 것보다는 딸이 시댁에서 안 좋은 대우를 받는다는 걸 느끼시고 근심을 얻으실까봐 말하지 않기로 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기로 했어요. 엄마, 그때 사드린 안마의자가 리콜 대상이라네. 다음 주에 기사님이 안마의자 가지러 오시면 문 열어드리면 돼. 새거 오면 받으시고요. 아니, 지금도 충분히 멀쩡하게 쓰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다냐? 엄마, 무조건 받으세요. 저 바빠요. 끊어요. 하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저번 달 보너스 200 받은 거 있지? 거기에다 지금 주식계좌 수익 난 거 1,000만 원 정도 있잖아. 그거 전부 합쳐서 친정에 안마의자 새로 사드리려고. 여보, 솔직히 나 기분 나빠서 시댁 연이라도 끊고 싶은 심정이야. 당신도 알지? 어머님 말씀 심하게 하시는 거. 그동안은 나 무시하셔도 참았는데 우리 엄마, 아니 우리 친정 이렇게 깔보시고 함부로 하시는 거 나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이거 당신이 이해 안 해주면 우리 가치관 많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애 들어서기 전에 이혼할 거야. 이혼 이야기까지 진지하게 하니 남편이 까무러치게 놀라더니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죠.
안마의자 대리점에 가서 신상만 보여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1200만 원대로 상품을 골랐어요. 사은품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상품권 50만 원에 최신 드라이기까지. 사은품은 제가 챙겨서 시댁에 갖다 드렸어요. 어머님이 이게 웬 선물에 상품권이냐 하시며 좋아하시길래 말씀드렸죠. 어머님, 저번에 어머님께서 친정엄마가 일하시면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안마의자 좋은 거 사서 보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1200만 원짜리 골라서 사드렸는데 사은품으로 온 거예요. 뭐? 1200만 원? 너 미쳤니? 미치다뇨. 어머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냥 한번 하신 소리였어요. 아니, 그건... 그리고 뭔 일을 하신다는데? 집 근처로 일 다니신 지 2년 정도 되셨는데요? 그걸 왜 말 안 했어? 안 물어보셨잖아요. 아무튼 어머님 말씀대로 일하시는 친정엄마 허리도 안 좋은데 고생하시니 말씀대로 새 거 좋은 걸로 사드렸어요. 저 말 잘 듣죠? 아니, 너는 정말... 그리고 어머님은 가격 상관없이 그냥 안마의자가 필요하신 거라면서요. 중고도 괜찮으시다더니. 근데 남편 말 들어보니 어머님 안마의자 잘 쓰지도 않으신다던데 정말이세요? 필요 없으시면 저희 주세요. 저희 신혼집에 갖다 놓게요. 저희도 둘 다 일하느라 힘들거든요. 뭐? 아니 그래도 1200만 원짜리를 그렇게 턱턱. 어머님이 말 함부로 하시는 분도 아니고 당연히 그 정도 사이즈로 통 크게 생각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어머님께서 한 입 갖고 두 말 하시지도 않고요. 그리고 원래 말씀대로 어머님은 원체 시원시원 하시잖아요. 저희 친정 무시하시는 경솔하신 분도 아니고요. 했더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시며 말도 제대로 못 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말씀이든 또박또박 받아칠 기세로 단호하게 말씀드리니 더 말을 못 하시대요. 어머님이 직접 1000만 원, 2000만 원 말씀하셨던 거니 뭐라 반박도 못 하신 거죠. 제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채신 듯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제 눈도 못 마주치시고 TV만 의미 없이 응시하시며 부들부들 하시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서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머리 아프다 하시고 저희가 알아서 저녁 먹고 집에 가라고 하셨죠. 저한테 말 한 번 잘못하시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걸 확실히 알려드린 것 같아요. 1200만 원으로요. 어머님은 그 이후로 저한테 말을 거의 아끼십니다. 함부로 말하시던 버릇도 없어지셨고요. 며느리인 제가 너무 당돌하게 나왔다 싶은 마음도 들지만 이렇게 한번 질러버리니 복수한 기분도 들고 앞으로도 좀 편해질 것 같아서 속은 시원해요. 긴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